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안과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단원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워낙 잘 배웠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이 단원이 여러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의 예방과 대처 방안이고요. 교과서는 52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영상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후배들을 훈계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일어난 학교 폭력은 10만 1,500여 건으로 1년 사이 26.7% 급증했습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2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쉬는 시간에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 멈춰! 교무실에 학교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걸 같이 막아줘야겠다. 그러면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다수의 학생을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참여시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장난기 섞인 행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봐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요. 폭력의 예방 방안뿐만 아니라 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2페이지 펼쳐주시고요. 먼저 폭력의 예방 방안입니다. 교과서 52페이지 첫 번째 줄을 같이 봅시다. 먼저 우리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의 조절이라는 거 뭔 생뚱맞은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폭력의 원인이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인 즉 이 분노와 충동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때리기 전에 혹은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않으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가 있겠지요. 즉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때리고 싶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쌍욕을 하고 싶거나 할 때는 뉴스를 생각하세요. 연예인 학폭을 생각하시고요. 공무원이 취소되는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미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하는 자세는요. 폭력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당연히 폭력이라는 거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순간 그러한 강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방관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자의 그런 아픔에 공감할 때 이 가해자의 행동을 말리기 위해서 방관자들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맞고 싶은 사람 없고요. 아무도 욕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거나 욕을 하고 싶거나 혹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을 때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학폭이라는 거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그런 제약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학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째 줄을 봅시다. 세 번째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법과 제도는요, 피해자를 보호하고요, 가해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예방 방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혹은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그 폭력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피해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요. 그리고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화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때 이 폭력이라는 거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좀 지우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15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걸 지금 현재에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말 그대로 학폭도 어떤 식으로 없애지냐면요. 주인공이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주인공이 힘이 생겨서 이 힘으로 학폭 가해자들을 거의 패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요. 이 학폭이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폭을 없애자, 폭력을 안 된다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 혹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있을 때 학폭이나 혹은 폭력이라는 거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폭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폭력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혹은 자기보다 조금 힘든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굉장히 나쁘고 치졸한 짓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고요. 실제로 폭력이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쁘고 치졸한 짓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력에 대처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먼저 폭력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네,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가해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력에 대한 불쾌감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폭력이라는 거 정당하지 못한 방법인데 정당화합니다. 아, 장난이었어요. 걔도 즐거워했어요. 이거 어른이, 부모가 아이 훈육할 때 좀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뭘 하는 거냐면요. 너의 행동이 굉장히 찌질하고
불쾌감을 주는 나쁜 행동이야 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요. 같은 교실에 있는 혹은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방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쾌감을 너 정말 찌질한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 불쾌감을 계속해서 가해자에게 인식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건데요. 폭력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 즉 서로가 분노를 폭발하기 직전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여기냐면요, 쫄티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쫄티가 아니라 너나 나나 생각해보자. 이거 잘못된 행위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건데, 쫄티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싸우는 게 바본 거죠. 피하는 건 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상당기간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폭력을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참아두면요. 그 학교폭력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요. 이 피해 또한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현재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곧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경찰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7이나 1388 그리고 1588-9128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요.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들 또한 선생님 지금 계속 방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다른 용어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관자들 또한 혹시나 학교폭력의 모습을 본다면 이 번호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위에 도움을 네 번째는요, 폭력의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주변에서 폭력을 발견하면요, 곧바로 신고해야 되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경하는 거, 폭력을 강화시키는, 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력을 방관하면요, 이 폭력의 피해가 결국 주위로 확대되고요. 나 또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말리기 어렵다면, 그리고 가해자를 말리는 게 무섭다면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익명성이라는 게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신고해서 이 학교폭력 혹은 폭력이라는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교과서 내용을 다 배우고요.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요, 그 학교폭력 현장에는 가해자, 그리고 그 가해 행위를 당하는 피해자, 피해를 받는 피해자,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있는 방관자가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폭 가해자를 좀 강하게 규정을 해보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학폭 가해자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굉장히 찌질하고 치졸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못살게 구는 방법밖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서 즐겁게 해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을 하면서 혹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폭 가해자는요, 즉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우리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면서 관심을 달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라는 거, 괴롭힘이라는 거 멋지고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찌질한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5살짜리 아이를 괴롭히는 15살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5살짜리가 5살을 괴롭히는 거 굉장히 찌질하고 치졸하죠. 아니, 괴롭힐 사람이 없어 자기보다 약한 어린이를 괴롭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게 왜 교실에서 혹은 동갑이나 선후배 간에 일어나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그 행동은 굉장히 멋있고 힘있어 보이고 그리고 대단한 강한 모습처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찌질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님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폭력에 대한 환상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폭력이라는 거, 찌질한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는요, 순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방관자입니다. 이 방관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런 이유예요. 내가 다시 그 똑같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가해자를 말리면 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나한테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 신고를 해봤자 이거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나는 것 같아.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지? 잘 모르겠어. 혹은 이거 나의 일도 아닌데 내가 이거 신경 써야 되나? 이거 내 일도 아니잖아. 귀찮아. 나 공부해야 돼. 라는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관자가 이 학교폭력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방관자 그리고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요. 방관자 또한 자괴감과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 피해를 내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요. 혹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 방관자 또한 학교폭력의 공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방관자 또한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즉 방관자 또한 이러한 학교폭력의 과정에서 엄청 높은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방관자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을 하면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관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되느냐. 방어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방어자가 뭐냐면요. 방어자는 말 그대로 방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학교폭력에 대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학생을 방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방어자가 가져야 할 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 사건을 묵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을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어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방관자들에게 이 방관 행동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방어 행동에 참여해라라는 계기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동조자들은요, 이 방어자들의 눈들이 무서워요. 이 방어자들이 다수가 되면 가해자들은 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방어자들이 무서워서 이러한 가해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본 멈춰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방어자들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안 됐죠. 이 방어자들이, 여러분들이, 즉 방관자들이 방어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어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사람의 방관자가 한 사람의 방어자가 된다고 가해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멈춰라는 그 제도가 굉장히 바보 같고 이상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멈춰 얘기하면 멈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가해자가 한 사람이 멈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 행동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수입니다. 다수.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삶을 피해. 저기 3을 피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3 몰라? 숫자 3. 뭘 더 물어? 3을 피하라고. 못난 놈. 치, 묻지마 도사를 괜히 찾아갔어. 헐, 독특한 사람이네. 왜 앞으로 안 서고 뒤를 보지? 오늘따라 이상한 사람이 많네. 엥? 내가 잘못 썼나? 돌아서야 하나? 근데 하나, 둘, 셋. 이래서 3을 피하라는 건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부터 3을 사랑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은 3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는데요. 1은 남자를, 2는 여자를, 그리고 3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생명의 탄생을 의미했죠. 그러면 3을 피하라는 건 결혼과 출산이 있다는 건가? 아이고, 정신 차리고 3에 숨어있는 비밀부터 풀어보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1968년 추운 겨울 오후 뉴욕 거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선 15명의 실험 조교를 미리 거리에 배치해 두었죠. 연구팀이 신호를 보내면 실험 조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 건물의 6층 창문을 1분 동안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에는 연구팀이 세워놓은 한 남자 외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주변 보행자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한 사람의 실험자가 했을 때는 42%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3명에 이르러서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건너편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동을 하는 군중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를 발전시켜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는 최소 3명이 모이면 집단의 개념이 생기고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를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를 종종 목격하곤 하죠. 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두세 명이 무단횡단을 하면 어느새 다 같이 건너곤 하는데요.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 범칙금을 끊어봐야 교통경찰이 무서운 걸 알지. 어? 이렇게 인간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집단에 속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 3명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냐고? 3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게 고지고대로 들린다는 거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삶을 피해. 삶을 피하라고. 못난 놈.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예로부터 삶을 사랑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어? 범칙금을 끊어봐야 교통경찰이 무서운 걸 알지. 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동을 하는 군중의 규모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 영상을 다 봤고요.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다수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명의 방관자가 방어자가 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명 혹은 이 다수가 방어자가 된다라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요. 여기에 있는 소수들이 가해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수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어자예요. 즉 절대 다수입니다. 이 다수가 이 학교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혹은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가해자들은 이 소수의 가해자들은 절대 다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방관자가 방어자가 될 때 폭력은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앞서 본 영상, 즉 학교폭력 멈춰였습니다. 이러한 멈춰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교실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수의 사람이 가해자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야, 쟤 애 괴롭혀? 뭐야, 완전 찌질한 행동하잖아.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그런 행동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뭐야, 선생님, 애들 몰라?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요,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혹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네. 다수는 항상 이겨왔습니다. 이 악에 맞서서 다수는 항상 이겨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 2가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항상 다수는 이겨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 집회가 그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수가 힘을 모아서 악을 처단한 사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우리는 이 대통령을 막아냈죠. 이 대통령의 악한 행동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못할 건 또 뭐예요?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쵸? 그래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사회 안에서 다수가 힘을 모아 학폭이라는 악한 행동을 몰아내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저 지켜보지 마시고요. 다수가 나서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 행동 굉장히 찌질하고 치졸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 가해자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되고요.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신고해서 그 가해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가해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업하니까요. 제 시간에 늦지 말고 꼭 들어오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